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챔 콜콜콜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요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요 상담이 필요한 종목들이 있으시면요 이 시간 동안 주저하지 마세요. 바로 전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오늘 시장이 사실 굉장히 좀 강해요. 최근 들어서 이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와서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오늘도 오릅니다. 0.7%의 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000포인트가 거의 목전에 있습니다. 오늘은 2,970포인트인데요. 어제는 2,998포인트까지 약 2포인트 정도 앞두고 빠졌거든요. 간밤에 미국 증시도 좀 흔들렸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오늘 3,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서 어제 한번 흔들려서 한번 멈췄다가 한번 조정을 한번 주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했었는데, 자, 시장은 계속 번번이 예상을 빗나가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자, 이게 상승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상승장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악재에 굉장히 둔감하다는 거예요. 악재가 나와도 올라가는 상승장의 시세를 꺾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조정에 멈추었다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장이 보통 상승장의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하락장의 분위기는 또 다르죠. 하락장의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질 때 호재가 나와도 이 반등이 잘 안 나옵니다. 잠깐의 반등 뒤에 또다시 밀리죠. 그래서 지금처럼 악재에 되게 둔감한 장이 바로 상승장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오늘같이 3,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서 어제 흔들렸지만 또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만 올라가는 건 아니죠. 현재 코스닥 지수 역시도 상승 중인데요. 8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물론 코스피가 먼저 3,000포인트를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스닥 지수도 800포인트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거 2020년도잖아요. 이 당시에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3,3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도 거침없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00포인트 최근 들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3,000포인트가 돌파되면 또다시 상승폭은 또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과연 3,000포인트 이상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이끌어 가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까지의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 시총 상위주들의 역할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2%대의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이닉스 주가는 조금 약한데요. 그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는 바닥권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이 IT 쪽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자동차 섹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품주 쪽에 움직임이 좀 있는데 이렇게 시총 상위주들, 전통주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3,000포인트 이상을 또 올라갔을 때 힘을 좀 발휘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동차하고 IT, 그 안에 부품주들이 있겠죠. 그 종목들까지도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잘 살펴보면서 종목들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자,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 종목들을 교체를 해야 될까? 아니면 뭐 어떤 종목을 지금 또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보유 종목들 잘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까? 자, 이런 부분들도 다 괜찮으니까요. 그 고민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돼요. 저희는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이 다 가능하고요. 아래 보시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2-3153-2641번. 자,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여하는 방법 잠시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여하는 방법 다 확인하셨죠? 자, 전화하고 유튜브 지금부터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화가 좀 많이 오면 유튜브 상담 내용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화 쪽으로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02-3153-2641번입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어떤 분이 전화 주셨는지 한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민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첫 전화인데요. 네, 네, 어떤 종목? 인성정보 2,800원에 20%입니다. 2,800원에 20%예요? 네. 오, 그래요. 이거는 언제 사셨어요? 이번 정책주로 튈 때 말고 작년에. 작년에요? 네. 혹시 제가 뭐, 혹시 이거 저한테 상담을 받은 적 있나요? 네, 예전에 한번 받았다가. 네. 제가, 근데 대응을 못 해가지고, 그런 시대, 네.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목소리도 약간 좀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네.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이제 뭐 정책주로 매매를 한 건 아니고, 과거에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의료 쪽에서의 파업 문제 때문에 아마 그 시기에, 이 인성정보라든지 원격으로 관련주들이 움직였었어요. 그때 사신 거 맞죠? 네네. 그죠. 일단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실 좀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4월 달에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 추가 매수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매수가 왔는데 안 파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더 올라갈까봐.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인성정보가 지난 4월 달에 일시적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빠져 있긴 한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흐름이 여기서 이제 무너졌다라고 보진 않아요. 중간에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좀 더 좋은 가격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사실 그때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안 팔았지만 지금 빠져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가격은 3,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의 특성이 그래요. 올라가면 빠르게 올라가지만 또 올라갔다 또 금방 또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세가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시세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3,000원 가격이 오면 이번에는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네. 정리했다가 혹여나 지금처럼 이제 올라갔다 빠지면 그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도 괜찮으니까 이 3,000원 이번에 올라오면 잘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잘 팔고 나와서요. 다음에는 다른 종목을 한번 상담 신청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명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원익홀딩스요. 원익홀딩스. 5,500원에 70%. 5,500원에 70%예요? 네, 이거 언제 사셨어요? 얼마 전에 사셨나요? 별로 안 됐어요. 별로 안 됐죠? 네, 근데 혹시 왜 사셨어요? 오른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방송에서 오른다고 얘기 들었었어요? 네, 그래요? 근데 지금 매수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빠진 자리인데, 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점이 불안하신 거예요? 네? 매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럼 어떤 점이 지금 계속 불안하신 거예요? 오를까. 궁금해가지고, 불안하다기보다는 네. 뭐 약간의 지금 여기서 잠깐 또 떨어지고 있긴 한데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올라가면 어디까지 오르는지. 네. 자, 완벽하게 그 가격은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대신 네. 제가 이제 보는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네, 원익홀딩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왔던 게 바로 로봇 핸드와 관련된 로봇 관련주로 이제 주가가 반응이 좀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월 달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한번 눌렀는데 자, 주가가요. 과거에도 원익홀딩스는 올라가면 이렇게 중간에마다 흔들렸잖아요. 그죠? 이게 많이 올라갈수록 어때요? 많이 떨어져요. 그죠? 이렇게. 네. 이번에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또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사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종목에 대한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매수의 시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이제 눌려 있을 때. 근데 지금 자리는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눌리는 자리가 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조금 네. 더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아직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을 준다면 저는 사실 올라갈 때 주식을 파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올라가고 있을 때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주식을 팔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은 팔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식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팔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중요한데 그 결정을 잘 못 내려서, 그 앞에서도 이제 상담 한번 했잖아요. 인성정보. 네. 그분도 이제 올라갔다 빠져버렸잖아요. 결국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원익홀딩스는 위쪽으로 보면 6만 원, 6천 원짜리가 지금 위쪽으로 있잖아요. 그죠? 6천 원요? 네. 6천 원 자리를 딱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고 6,200원을 보세요. 네. 6,200원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 정리를 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손절가는 일단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들어오면 좀 깊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또 올라가는데 오래 걸리고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가는 5,000원 잡고 위쪽으로 목표가는 6,200원. 6,200원 넘어갈 때 정리하자는 거죠. 아시겠죠? 6,200원밖에 못 올라간다 그거예요? 6,200원 위로 올라가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게 얼마밖에 못 올라간다 그런 건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청자분한테 얘기해 드리는 건 수익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만약 6,200원을 올라갔다가 6,300원까지 올라갔어요. 6,400원까지 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때 올라갔을 때 안 팔았는데 떨어져가지고 다시 5,000원, 4,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는요, 너무 높게 잡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원익홀딩스처럼 이미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그만큼 네. 목표가를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돼요. 이 거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원익홀딩스는 6,200원 위쪽으로 반등 나오면 저는 정리,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자, 어떤 네, 종목인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요. 네이버. 오, 그래요? 이거 얼마예요? 17만 5천 원에 30%요. 17만 5천 원에 30%요. 네, 와, 이거 오래됐네요. 네. 네, 수익 축하드려요. 성공하셨네요. 한 번 놓치고, 네, 수익 놓치고 그죠? 기다린 거예요. 네, 이게 2월, 3월 달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고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기다렸는데 지금 다시 올라왔네요. 네, 네. 여기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뭘까요? 아직 정리 아예 안 하셨죠? 네. 더 올라갈까 봐 그런 거죠. 근데 더 올라갈까 봐가 뭐가 중요할까요? 이미 2월 달, 3월 달에 지난번에 못 판 거 후회되지 않았어요? 떨어졌을 때 후회됐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실까지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이번에 올라왔으면 이거 팔면 되죠. 다만 다 팔진 말고요. 네. 10%만 남겨두세요. 10%만. 네. 그래서 일단 정고점이 왔는데 이 정고점이 왔다는 건 두 가지 신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자리가 또다시 고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자리가 넘어가면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네이버는 지금까지 흐름을 딱 보면요, 이 자리를 넘기지 못했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네. 과거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이제 우리가 사실 주식은 약간의 확률 계산도 또 해야 돼요. 그럼 확률상 이 자리에서 고점이 나오고 떨어질 확률이 좀 더 높을까요? 아니면 이 자리를 이번에 넘어가고 그래서 더 많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에 치지 않을까요? 거봐요. 그런 게 문제예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욕심을 자제를 못하면요, 나중에 또 떨어져가지고 그때 또 후회해요. 예. 그래 또 술 드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네이버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네. 저는 그래요. 지금 이 거래가 정책주하고 막 정책과 관련 이제 이슈를 타고서 거래가 많이 네. 들어왔어요. 오랫동안 또 행보했기 때문에 또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지금은 수익을 좀 챙겨놓을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30%에서 다 파는 건 아니고요. 한 20%를 팔고 나머지 10%만 조금 더 가볍게 보세요. 예. 수익이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10%는 손절가를 그래도 22만 원에 잡고 보세요. 이 밑으로 떨어지면 네. 또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팔고 네. 밑에서 다시 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저는 20% 정리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려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9,800원에 20%요. 9,800원이요? 예, 20%? 예, 예. 오늘 밑에서 싼 가격에 잡으신 분들이 많네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수익 많이 나고 계신데 일단 먼저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그럼 감사합니다. 자, 이거 그러면 지금 궁금하신 게 어디에서 팔아야 될까가 지금 고민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한 목표가를 어느 정도 네. 봐야 될지. 아, 그런데 꼭 이거 한 번에 다 파실 거예요? 이거 아니, 20%? 어차피 조금 네, 제가 하면 뭐 반 정도 팔고 네.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하는데.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이온 비중을 조금은 줄여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14,000원을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죠? 예. 이 14,000원을 넘어간 시점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놓는 거예요. 뭐 10% 정도 줄여놓고 이 나머지를 조금 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나머지 금액은 예전에 한 4월하고 5월 달에 올라갔다가 최고점을 찍은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15,500원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15,500원까지 보기보다는 15,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정리를 나머지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분할로 14,000원대에서 한번 절반 정리, 그리고 나머지는 15,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절반 정리.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나중에 또 기회는 올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라는 이 회사가 주가가 그동안 주가가 또 많이 빠져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14,000원 지금 가격대에서 절반, 그리고 15,000원까지 저는 절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셨나요? 예, 예. 네, 예, 수익 축하드려요. 예. 네. 자,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좀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인가요? LK캠 26,000원에 20%입니다. 26,000원에 20%요? 네네. 오. 자, 그러면 26,0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손실 중이신데, 네, 그쵸? 그러면 이거 언제 사셨어요? 한 2달 되는가 2달 봐요. 되셨어요? 네, 아, 근데 이거 왜 여기서 사셨을까? 그치요.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봤는데 신당 지금. 주고 해갖고 네. 상당 주고 해갖고 사면 안 되는 건데 네, 사가지고 네. 이리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정책주로 사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정책 쪽으로 아니 사신 것 그때 같은데요? 좀 그것도 모르고 네. 그냥 친구가 이거 사라 그래서 그냥 사봤어요. 그래요. 예. 자, 일단은 왜 뭐냐면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네.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책주들이 지금 많이 움직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정책과 관련된 이 종목들 지금 네. LK캠 같은 경우에도 뭐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번에 정책주로 한번 움직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올라가고 나서 떨어졌는데 일단 친구분이 매수를 하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저도 이거 정책인지 모르고 반도체라고 음. 해서 샀어요. 아, 그래요. 예,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주식을 하신 지 예. 얼마 안 됐죠. 예, 네. 근데 주식을 제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네네. 회사가 지금 이제 새롭게 상장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예. 그렇죠? 2월 달에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 예, 예. 처음에 그 상장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초반에 항상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든지. 그렇지 않아요? 예, 예. 뭐 주변에 음식점 같은 거 만약에 예를 네. 들어서 뭐 국밥집이라고 해봐요. 국밥집이 네. 주변에 신장 기업을 한다고 해봐요. 새롭게 네. 들어왔어요, 상가에. 그러면 네. 뭔가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뭔가 기대를 하지 않아요? 좀 맛있을까? 맛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업들 기대하지 않나요? 호기심에서. 기대 좀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까라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가서 처음에 딱 이제 개업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궁금하기 네. 때문에.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 아, 뭐지? 예. 그러면 그다음부터 발길이 뚝 끊긴단 말이죠. 소문이 나서. 예. 그런 것처럼 초기에는요. 보통 예. 상장될 때는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예.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초기에 상장됐을 때 그때는 자 이렇게 이날이 이제 상장 당일이거든요. 이날 보면은 그죠? 예. 상장 당일날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이 아래로 밀려버리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먹어봤는데 음식을 먹어봤는데 맛이 좀 별로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대했던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빠져요. 예. 그래서 상장 첫날에 주가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온 종목은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다음에 주식을 매수한다고 하면 이런 종목은 사지 마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LK캠은 지금 하락이 잡히고, 지금 약간의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시장의 분위기가 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등을 줬다고 봐요. 그래서 네. 여기서는 다행히도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면 이거 그냥 더 밀렸을 거예요. 다행히도 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저는 매수가 26,000원까지 저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매수가 오면 그때는 탈출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내가 시간 투자했는데 이렇게 기다렸는데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못 팔지 마시고요. 네. 26,000원 오면 잘 파세요. 예, 미련 없이 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연락 주세요. 네. 예, 그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조금만 한 10%만 물 타가지고 안 얼른 돼요. 팔아버릴까 예. 안 돼요. 안 돼, 예. 네. 못 하면 안 됩니다.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다시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지금 전화 상담과 유튜브를 통해 상담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전화번호 고지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 아래에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잖아요. 023153에 2641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니까 전화 많이 주세요. 전화 지금 주셔도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전화 연결이 지금 끊겼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입니다. 토탈소프트. 자, 매수한 가격이요. 7,600원이에요. 자, 그리고 비중이 10%입니다. 7,600원의 10%의 비중을 사셨다는 건데요. 자, 이거 아마도 5월 달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5월 달에 가격이 좀 밀렸을 때 이때 이제 매수를 하시고, 왜냐면 이때 이 자리가 예전에도 저점을 잡고 이제 올라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토탈소프트는 매수하고 나서부터 지금 떨어졌죠. 지금 현재 실적을 잠깐 좀 확인해 볼게요. 이 기업은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해운 쪽이라든지 선박 쪽 관련해서 이제 물류 쪽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라든지 선박 이쪽의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이쪽의 업황이 좀 살아나줘야 같이 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토탈소프트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살짝 이제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상승이 여기에서 멈출 것 같아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오면 7,500원짜리보다 조금 더 욕심을 내서 8,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저는 가져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떨어졌지만 목표가 8,000원 정도 보시면 아마도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목표가는 8,000원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요. 다시 한번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홍명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CJ 대한통운. 대한통운. 네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84,000원에 20%입니다. 84,000원에 20%요. 네네. 오늘 가격 밑에서 사신 분들이 많네요. 이거 지금 수익이 일단 나오고 계신데 한번 네. 88,000원까지 올라갔다 지금 빠진 거죠? 네네. 9만원 정도 기다렸는데. 그래요. 여기까지 안 올라가서. 네. 그러면 지금 일단 이 회사를 사셨을 때 좀 그 길게 장기로 보신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제가 떠밀려서 대답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장기로 봤는데, 네. 한 10만원, 11만원까지는 보고 있는데. 10만 원, 12만 원 정도까지 네네. 일단 보고 사신 거예요? 어떻게 네네. 제가 볼 때 대한통운의 경우에는 10만 원, 11만 원까지 보려면 시간이 네. 좀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장기라고 이제 좀 길게 본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네네. 종목들마다 기다려주는 시간들이 좀 있는데 CJ 대한통운은 아래에서 최근에 올라올 때 한 8만 원 정도 때 그 후반에
9만 원 가까이 올라갔을 때는 한 번쯤은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올라가면 아무래도 한 9만 원 정도 선에서 님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좀 길게 보셨기 때문에 9만 원에 왔을 때 한 절반만 파세요. 왜냐하면 그냥 20%를 그냥 다 두고 있으면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때 이 종목이 안 올라가면 굉장히 답답하고 그러다 보면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9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한 절반만 이제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10만 원보다는 한 9만 5천 원까지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줄인 그 9만 원에서 10% 정리했던 건 다른 종목을 사세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네네. 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려요. 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CJ 대형통화는 대한통운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CS인데요. CS 윈드. 네네. 오늘 많이 빠지는데. 68,100원이에요. 15%예요. 68,100원이에요? 네. 오래된 종목이네요? 네, 오래됐어요. 와, 이거, 그러면 작년에 사신 거예요, 혹시? 네. 아. 작년 더 된 것 같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근데 8만 원대에서 네. 추가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8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했다고요? 네. 오래됐어요. 이게 되게 오래된 종목이네요, 그러면? 네. 그럼 단가가 별로, 8만 원에 너무 일찍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가 별로 안 떨어졌네요. 네. 그럼 혹시 추가 매수를 더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네. 되면은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왜냐면 단가가 일단 많이 높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풍력주들이 좀 움직임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요즘 또 떨어져가지고요. 그렇죠. 일단 정책주예요, 풍력주가. 네. 그리고 아마 이번 정책주로서 풍력주들이 아마 이제 지금은 이제 오늘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더 저는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네. CS 윈드는 차라리 조금 더 떨어지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떨어지면 힘들겠지만 지금 이제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졌을 때 더 사시는 게 단가도 낮추고 그렇게 해서 또 수익 이제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한 44,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44,000원. 네, 44,000원 아래로 비중이 지금은 15%니까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한 5% 정도만 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단가 낮아지면요. 그러면 아마도 6만 원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 손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일단은 6만 원까지 한번 보시죠. 6만 원까지. 네. 네, 그렇게 해서 6만 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추가 매수까지 다 하셨다면요. 아시겠죠? 네. 44,000원에서 5% 추가 매수해서요. 네, 그리고 나서 6만 원까지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다시 한번.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자, 여보세요? 자, 저 벽에다 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요, 이번 주 주말에 강연회 일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강연회 일정 저희가 한번 만나보고요. 다시 한번 전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죠? 주말 동안에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강연회
현장 지역에 계신 분들 있죠. 뭐 수도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참여가 가능할 겁니다. 자,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전화 연결을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전화 연결을 좀 신청 주셨다가 전화 연결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전화 연결 안 된다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자, 지금 전화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 연결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연결됐네요. 자, 어떤 예, 종목인가요? 나인테크 네, 2,862원에 10% 있습니다. 2,862원이요? 예, 예. 오후, 수익 축하드려요. 지금 좀 오래됐네요, 종목이. 예, 예. 그렇죠? 이거 지금까지 어떻게 끌고 오셨어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계속 올라갔다 빠지고 했는데 안 파시고 어떻게? 앞으로 저기 장래 비전을 보고 샀는데 네, 한 10,000원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전망 좀 궁금해가지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히토리우 쪽을 보고 사신 것 같은데요. 맞지 않나요? 히토리 재활용. 유리기판 종류 쪽으로 있어가지고요. 근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장이 된 기업들은 대부분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 이제 그 회사들 하나하나 딱 따져보면은, 이 성장성이 되게 분명히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최근 들어서도 이제 뭐 저평가된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 저평가 기업들을 적정 가치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들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나인테크가 지금 앞으로의 기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자꾸 매도를 하니까 올라가면 매도를 하니까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회사가 그 성장성이 있어도 실적이 또 눈에 안 밟히면 주가는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인테크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이 종목을 팔지 아니면 지금 가져갈지를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나인테크는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팔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도요, 올라가면서 이제 얼마 전에 올라갔다가 보면은 260원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계속 빠진 거잖아요. 만약에 이번에도 넘지 못하면 이번에는 다시 또 3,000원대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렇게 계속 끌고 다니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빠지면은 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번에 올라올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지난번에 고점 자리였던 4,300원, 4,260원을 넘어서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괜찮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길게 가진 마시고 4,600원 정도 이상 올라가면 파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올라갔는데 4,260원에 또 부딪혀갖고 밀리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정리하고 밑에 있을 때 다시 사세요. 차라리. 3,000원대라든지 그 아래쪽에 내려오면.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나인테크는 저는 지금은 이번에 올라오는 거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올라오면 정리 잘 하실 수 추가 있도록 그렇게. 매수는 얼마에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거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요. 정리를 한번 하고 나서 다시 사는 게 저는 좋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잡아드릴게요. 차라리 추가 매수를 지금 하는 것보다 차라리 밑으로 내려왔을 때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3,800원 손절가 잡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정리했다가 밑에 내려오면 그때 사세요. 차라리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어차피 수익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나인테크는 상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인테크 알아봤고요. 다음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홍용멘트입니다. 네, 네. 갤럭시아 머니틀이고요. 네,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던 건데, 네. 14,700원에 10%요. 14,700원이요? 그러니까 그 21년도에 NFT 한창 막 네. 할 때 그때 하고서는 계속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오늘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아니 왜 안 파신 거예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파신 거예요? 그래. 아니 요즘에 또 워낙에 네. 이거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서. 이게 그 예전에 NFT 네. 아시죠? 그때 네네. 이제 NFT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메타버스 이때 맞아요. 한창 붐일 때 그때 네네. 당시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물 자산을 이제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이제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전에 NFT하고 그 메타버스가 초기에 많이 이제 붐이 있었을 때는 지금 그때 잠깐 반짝이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 이번에 법제화 시킨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어찌 보면 테마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과연 사람들이 이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할까? 이거 나중에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당장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은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주가도 단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욕심을 부리면 어느 순간 또 다시 떨어져요. 오랫동안 네. 고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보상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아래쪽에서는 13,000원짜리를 일단 손절 기준가로 잡아두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면요. 오늘 올라갔을 때 15,000원, 15,500원? 네, 15,500원 다시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세요. 아직은 시세가 끝나진 않았어요. 다만 근데 네. 배도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예전에 물려있던 분들이 지금 오랫동안 계속 물려있는 거거든요. 네네. 시청자분도 매수했던 가격들이 거의 비슷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잘 파세요. 이거는. 네. 네. 그래서 15,500원 위쪽으로 반등 줄 때 저는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호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종목인가요? 저 이수화학이고요. 네. 9,550원에 10%. 5,550원에 10%요? 9,550원. 아, 9,550원이요? 네. 네, 되게 높네요.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이 종목도 묵은지 종목이네요. 네. 묵혀놨을 근데 때 이게 계속 떨어지다가 네, 지금 최근에 계속 이제 옆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서 네. 휴가를 좀 해가지고 네. 빠져나와야 되나?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 왜냐면 단가가 높으니까요. 네. 근데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네. 최근에 보면 오늘 거래가 얼마인가요? 오늘 거래가 어제 거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거래가 3만 주 정도가 돼요. 거래 대금은 1억 6천 정도가 되네요. 네. 그러면 지금 호가창도 지금 구멍이 많이 숭숭숭숭 뚫려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호가창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가격이 5,330원인데 5,330원에 지금 거래가 59주가 걸려 있어요. 그죠? 위쪽에도 얼마 없죠, 거래가. 네. 네. 되게 비싸지도 않은데. 그럼 이거는 지금 거래가 너무 없어서 바닥이라는 이제 저점을 잡았다는 건 이제 매수가 바닥이면 사실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을까요? 그죠? 주가가 네. 이 바닥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바닥 부근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가 붙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아직 거래가 지금 신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수학이 바닥을 잡았다는 신호가 오려면 최소한 6,000원 위로 올라가면서 거래가 네. 들어와 주면 이때부터 아. 지금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너무 일찍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수학은 차라리 6,000원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세요. 아. 확인하고 지금 거래로는 안 돼요. 네. 거래도 지금 최근에 거래가 너무 없어가지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 대금으로 본다면 100만, 1000만억, 1억 6천, 2억밖에 안 되네요. 거래 대금도 최소한 거래 대금 10억 정도까지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 줘야 돼요, 최소한. 네. 네, 그래서 6,000원 일단 회복하는 거 보고 거래가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그때 추가 네. 매수는 5%만 하세요. 많이 하지 아. 마시고 5%만. 그리고 나중에요. 좀 길게 네. 보셔야 되는데 혹시나 나중에 주가가 상승을 또 해서 7,500원 정도 가격까지 오게 되면요. 한번 연락 네.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저희 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롯데 관광개발이요. 롯데관광개발이요.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가는 14,910원이고요. 네. 기준은 10%. 왜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이거 오래됐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몰라가지고 네. 사가지고 이게 계속 묶여 있어가지고 이게 요새 좀 올라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와, 천만다행이네요. 그래 올라와서.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매도하려고 여러 번 생각했다가 멘토님들이 네. 저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올라오니까는 가지고 네. 있어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상담 받으셨었죠? 예전에. 상담은 한 번도 안 받았고요. 안 받았어요? 아, 그럼 네, 다른 처음으로 분들이 받았어요. 상담 받을 때 들으셨나 네. 보네요. 아, 다른 그래요? 분들이 한 거 네. 듣기도 했고 네. 제가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는 기다려도 되겠구나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롯데 관광개발도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했었어요. 방송에서도.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네, 그때도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이제 이유는 네. 주가가 일단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일단 이 회사가 사실 손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죠? 저도 네. 많이 걱정을 그래서 했어요. 이제 그동안 이제 빠졌던 이유는 사실 이제 뭐 실적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네. 하지만 이 회사는 이 정도 가격까지 빠졌다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정도에서는 이제 뭐 팔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네. 이제 그 전에 상담할 때도 가져가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최근 네.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 회사가. 네. 지금은 15,000원 가격대거든요. 네. 근데 이 가격에서도 지금 아직은 좀 안 팔고 계신데 사실 여기서는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고 어쨌든 수익이 난 건 되게 기쁘지만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팔면 이제 기다린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팔기가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안 팔고 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가 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래서 손실이 나요. 근데요,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상담을 하면서 네.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수익이 나신 분들이나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상담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목표가를 너무 짧게 잡아드리니까 뭔가 좀 시큰둥한 반응이에요. 아유, 괜찮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많이 높게 샀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왜냐면 제가 주식하면서 철칙이 뭐냐면 안전하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도 목표가를 높게 잡아줄 수는 있지만 그 네. 전에 만약에 꺾이게 되면은 지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손실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당장은 팔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어요. 네. 제가 볼 때 근데 너무 높은 가격은 아니고 16,000원까지 저는 좀 보자는 거예요. 16,000원. 네, 그래서 16,0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한 번에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네. 줄여서 정리하세요. 나눠서. 뭐 네. 3%씩 줄여도 괜찮고요. 아니면 네. 5%씩 두 번 나눠서 정리해도 네. 괜찮고요. 그래서 16,000원 정도 목표가이 도달하면 그때부터 분할로 네. 저는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해되셨죠? 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어서요.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신풍제약이고요. 신풍제약이요? 네, 19,000원에 15%예요. 19,000원에 15%요? 네, 이제 마이너스 10%까지 왔어요. 아주 되게 또 당당하셔가지고 제가 수익이신가? 근데 아니에요, 상한가니까. 수익 아니에요. 네. 네. 상한가가 들어간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이 종목이. 네. 제가 그래서 어제도 어떻게 아마 해요? 신풍제약 관련해서 방송을 좀 했었어요. 네.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풍제약이 이제 특징주로 해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 관련해서 뭐 특허를 또 받았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을 좀 하려고 해요. 과거에도 이 코로나 시절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신풍제약, 그리고 신일제약, 그리고 뭐 CGN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상한가가 들어갔다는 건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진 거예요. 사실은. 네. 마이너스 10%까지 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마도 19,000원에서 좀 걸릴 것 같아요. 아. 매수한 가격에서. 매수한 가격에서 만약에 위쪽으로 딱 올라가면 그때 팔고 나오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 보이시죠? 네. 화면 표시되는데 이때 거래가 어때요? 되게 많죠. 네. 예. 이분들 뭐 하고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팔 기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올라오면 팔아야지. 그리고 지금 왼쪽에 또 뭐예요? 여기 거래가 되게 많죠. 네. 이쪽도 지금 어디예요? 여기죠. 네. 19,000원. 19,000원에 지금 올라온 순간 매도 주문을 걸려고 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상한가 그냥 뭐 여기서 끝나면 아마 19,000원 내일장이라든지 19,000원 부근에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그 매도를 흡수하고 간다면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그거를 기다리다가
또 밀려버리면 이것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19,000원 매수가 딱 위로 탁 치면 그때 단계에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네. 이렇게 해서 꼭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응원할게요. 네. 자, 그러면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 상담을 좀 해볼게요. 자, 유튜브 종목입니다. 현대 오토웨버. 매수한 가격이 16만, 자, 현대 오토. 16만 7천 원이에요. 그리고 10% 비중이네요. 자, 16만 7천 원에 10%면, 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본다면, 이게 좀 오래된 종목이네요. 매수가까지 지금 올까요? 라고 지금 질문 주셨는데, 최근에 지금 주가가 밑에서 좀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현대오토메이버는 현대차 쪽에 거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 거기서 매출이 거의 다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수급이 뭐 자동차, 현대차라든지 뭐 이쪽으로 좀 매수가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현대오토에버도 이 시세를 또 가져가면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와줄 것 같아요. 매수한 가격이 사실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고점처럼 느껴지지만 이번에 회복하는 속도로 봤을 때는 이번에 17만 원 정도까지 좀 보신다면 17만 원 부근에서는 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매수가에서 나온다?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서 17만 원 정도까지 저는 목표 주가 볼 테니까요. 저는 가져가자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7만 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호텔신라예요. 자, 매수 가격이 54,000원이고요. 비중은 50%입니다. 50%군요. 그리고 54,000원.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이 지금 좀 오래된 종목이긴 해요. 그죠? 지금 1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요. 얼마 전까지 올라왔어요. 반등이 나왔고. 그런데 지금 50% 비중이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단가가 된 건지 아니면 한 번에 사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거는 가져가셔야 돼요. 이번에 지금 보시면 이제 최근에 유통이라든지 그다음 면세 쪽이라든지 이쪽이 지금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관련주들이 요즘에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55,000원까지 좀 넘어가 준다면 위쪽으로도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 55,000원까지 저는 보자는 거고요. 55,000원에 왔을 때 다 팔지는 마시고 이때 한 20%만 좀 남겨두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55,000원에 도달하면 20% 정도만 좀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조금 길게 본다면 6만 원까지 좀 한번 저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지금 5만원에 올라갔다가 좀 눌러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55,000원에 30% 정리. 그리고 나머지는 6만 원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텔신라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이번 종목은 유진로봇이네요. 매수한 가격이 12,050원이에요. 자, 그리고 11%예요. 자, 12,000, 이게 유진로봇이 보유 종목인데 최근에 한번 지난번에 급등 나왔다가 지금 이번에 급락이 한번 나와서 지금 떨어진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진로봇이요. 로봇 쪽으로 이슈를 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이게 지금 정시 테마주로 지난번에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내이사가 이 캠프에 합류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진로봇은 지금 자리는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한 가격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로봇주 쪽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있을 거고요.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반등 주면 12,500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요. 이미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 시에 12,500원 정도 한번 기회 주면 그때 저는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유진로봇 빠져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유진로봇까지 상담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이번 주 주말에 강연회 일정이 있잖아요. 한번 안내해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강연회 보고 오셨죠? 자, 여의도에서 하는 거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아쉽지만 여기에서 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뵐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달성률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